다음에 7번입니다. 7번. 7번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은 제시 문장이 있으면 제시 문장 안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제시 문장의 힌트보다는 밑에 있는 본문의 힌트를 갖고서 찾는 문제이긴 해요. 조금 색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채점은 했어요. 답은 5번이에요. 5번입니다. 예지 틀렸네? Because wild 야생의 튜버는 밑에 나오죠. 덩이줄기라고. 야생의 덩이줄기는 매우 작은 경향이 있대요. compared to는 이제 전면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domesticated varieties. domesticated가 무슨 뜻? 길들이다. domestic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domestic.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죠? 가정의 국내의란 뜻이 있죠. 그럼 domestic animal 뭐겠어요? domestic animal 국내 동물, 애완견, 즉 가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 그다음에 공항 가봤죠? 동현이 비행기 타봤죠? 어, 거기 가면 써 있어요. International Airline 또는 Abroad Airline 아니면 Domestic Airline 뭐겠어요? 그러면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domesticated 얘는 동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길들여진 즉 재배된 variety 무슨 뜻? 다양성 말고 생물이나 이렇게 뭐 농작물, 가축, 동물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버라이어티는 무슨 뜻? 품종이란 뜻이에요. 품종.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그 소재나 글의 내용에 맞춰서 바꾸어서 해석하시는 연습이 돼야 해석이 좀 더 부드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재배된 품종에 비교했을 때 야생의 덩이줄기는 매우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nother important trait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그럼 따라서 이 앞에는 특징이 하나 더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튜벌 사이즈, 그 덩이 줄기의 크기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덩이 줄기에 또 다른 특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읽을 수 있겠죠. 이제 본문을 삽입 같은 경우는 본문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발췌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에더블도 필수 어휘 중에 하나죠. 에더블 먹을 수 있는 식용의 우선은 다 읽을 건데 모든 문장이 다 의미가 있는 문장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즉 또 다른 특징 그리고 덩이줄기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처음에 뭐예요? 감자기가 등장하는데 식용의 감자의 식용 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초기 안데이안 파머스 안데스 산맥의 농부들에 의해서 선택된 그러한 감자의 식용 가능한 부분은 modified starch root 이 스타키가 뭐죠? 스타치? 보통 스타크 하면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녹말을 얘기해요.
녹말. 그래서 변형된 탄수화물이 풍부한 뿌리, 즉 그것을 우리가 튜버, 덩이줄기라고 부른대요. 감자를 심어서 넌 감자 해봤지? 시골에서 해봤어? 감자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뿌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덩이줄기는 우리가 먹는 감자 알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절을 aspire 욕심 있는 감자 농부들이 have been interested 관심이 있었대요. 매우 다양한 유전적 특징에 모아 비교했을 때 grain farmers grain 곡물이 되겠죠. 쌀이나 보리 이런 것들 곡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에 비해서 그래서 유전적 특징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왜? 감자를 키워서 식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seed scattering, 씨앗을 뿌리기, flowering, 개화가 되겠죠.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곡물의 사이즈 이런 것과 같은 특징은 would have been irrelevant, 무관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곡물 재배랑도 사실 겹치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특징들은 크게 상관이 없었대요. 그래서 대신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감자의 덩이줄기 그 자체에. 여긴 지금 제시문에 등장했던 그 특징과는 또 다른 특징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의 감자의 일반적인 그러한 덩이줄기는 비럴 테스팅, 쓴맛이 나거나 아마도 유독성의 알칼로이드를 포함한대요. 근데 즉 그 알칼로이드가 뭐냐면 주요한 특징이래요. 관심 있는 농부들에게. 됐습니까? 사실 이 문장도 크게 의미는 없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누군가는 궁금해할 건데요. 얼마나 많은 수백 또는 아마도 수천의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were poisoned, 중독되어진 거죠. 그럼 요 4번 문장도 3번 문장에 나왔던 쓴맛이 나거나 유독성의 알칼로이드에 대한 설명이죠. 됐니?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후자의 특징은 이미 앞에 특징이 두 개가 나왔어야 전자 후자가 나뉠 텐데 후자의 특징이라고 했으니 답은 5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어휘들은 본인이 잘 모르겠다면 잘 체크하시고 오답 노트에다가 잘 써서 암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2달. 이 2달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내년 1학기 내신도 가능합니다. 중학생처럼 내신 시험 기간에만 준비하시면 성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비록 얘도 마찬가지. 이러한 의견은 이런 의견이 등장을 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홀드는 무슨 뜻? 태어나 홀드? 오늘 강의 영상을 당연히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볼 거니까요. 이름 많이 불러드릴게요. 그분이 보시기에 아 그분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구나라고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홀드 무슨 뜻? 그럼 이러한 의견이 여전히 개최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독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잘 추론한다는 능력인데 좋게 얘기하면 추론이란 능력일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어림잡아 때려 맞추는 아이들. 근데 홀드는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견은 여전히 주장이 되어집니다. 일부에 의해서.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독해할 때 나우도 매우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란 뜻이죠. 즉 시대라든지 배경의 전환을 나타내는 어구입니다. 그러면 그럼 과학자들은 이제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 많은 동물들,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러한 많은 동물들은 are sentient, sentient 동격의 대절인 거고 evidence와 sentient 지각이 있는, 지각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어떤 본능적인 것이 아닌 지각, 상황 판단 또는 지식, 어떤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도 지각력이 있다라는 상당한 증거를 이제는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this opinion은 뭐겠어요? 동물은 지각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아직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거죠. 사실 이런 지문은 명확한 힌트들이 있어서 풀기 쉽죠. 그럼 내려서 이제 후딱 읽어봅니다. 나론니 하고 부정어 맨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we are이 도치가 됐죠. 그다음에 버돌소도 볼 건데 나론니 버돌소면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 버돌소 뒷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뭐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중요한 그런 기여에 대해서 기존의 질서와 우리 지구에서의 건강에 대한 그 동물들이 기여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뭐예요? 많은 동물들의 mental capacity, 정신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이거죠. 됐어요? 예를 들어 많은 과학자들은 또다시 주장합니다. 대절이라고. 다른 동물들은 부족하대요. 나왔네요, 이제. 센티언스는 아까 나왔던 센티언트의 명사형인 거고 지각, 지각력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1번 문장을 더 읽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그러한 증거는 그렇죠. 제시문에 등장했던 과학자들이 이제는 많이 발견한 증거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뭐 고난도라고 쓰여져 있었긴 하지만 단어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to name a few. to name a few 하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란 뜻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런 동물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뭐 수능 빈출 어법 체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앞에 이미 지문에 등장했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럼 2회 1번으로 갑니다. 함의 출원입니다. 밑줄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을 푸는 방식과 좀 유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문장이 가운데 있다면 직전 직후 문장을 읽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이야기의 즉 지문의 내용이 일화라면 이야기 글이라면 지문을 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들은 어디부터니? 여기부터네요.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다리의 붕괴가 소개되어졌습니다. Daily way of life,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그들은 had to employ, 이용하다. pencil and paper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접속사가 and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다리 붕괴로 인해서 pencil and paper를 이용해야만 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럼 이제 어디 읽을래요? 직접 문장, 직후 문장 다 읽긴 할 건데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직후 문장이 더 유리하겠죠. 그 직후의 뒷부분을 읽어서 답을 해결해 보시고 안 되시면 직접 문장도 다 읽으시는 것. 어차피 다 읽을 거라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읽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답은 몇 번 골랐니? 답은 3번. What the engineers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엔지니어들이 develop and pass down to those the 20th 얘는 요만큼 주어인 거 보이죠?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이셔야 해석이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독해할 때. 19세기의 엔지니어들이 디벨롭 발달시켜서 패스 다운 전달해 줬대요. 투 도우즈, 도우즈는 엔지니어스가 될 거고 20세기의 공학자들에게 줬던 것은 was trial and error, 마인드, 어떤 생각의 시행착오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learned how to evaluate,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장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행착오와 밑에 나와 있는 how to evaluate and ensure는 같은 내용인 거죠. 됐어요? 뭘 보장합니까? 그 구조적인 사운드니스, 사운드가 원래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명사 말고, 동사 말고, 형용사로. 사운드 바디 뭘까요? 건전한,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구조적인 건전이라는 얘기는 구조가 아까 다리 붕괴가 되지 않는 구조의 어떤 튼실함, 견고함이 되겠죠. 그럼 구조적인 그러한 물질의 사운드니스, 건전, 건실, 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뒷문장 볼 거 없어요. 실패를 예방하면서 하고 이제 분사구문인 거고. 따라서 이것의 결론이 나기도 하네요. 엔지니어들의 그러한 혁신은 reflected, 반영한 거래요. growing,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인 복합성, 복잡성, 그리고 need, 필요성, 어떤 필요성? 엔지니어들이 좀 더 systematic and precise method, 이거죠. 체계적이며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법. 뭐 하기 위해?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핵심 뭐다?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서는 시행착오, 그 다음에 평가와 보장, 확보, 그리고 정확한 체계적인 방식. 그럼 이게 바로 펜슬 앤 페이퍼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을 다 확인하셔서 모든 문장이 다 의미가 있는 힌트들은 아니라는 거 눈여겨보실 겁니다. 1번에 현대 엔지니어 기술의 대안. 대안이 아니고 뭐예요? 19세기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번에 다큐멘팅 기록하다죠. 성 구조의 실패를 기록하는 방법. 3번이죠.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이게 앞에 나왔던 어떤 단어와 똑같아요? systematic, precise. 랑 같은 얘기고 또 아까 evaluate랑도 같은 말이죠. analytical 이런 것도 동의어입니다. 결국엔 내용상. 3번에 커뮤니케이션 아닙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위한 상징적 도구. 5번에 엔지니어링과 아티스틱 예술적인 인데이벌 예술적인 부분도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됐어요? 인데이벌 뭐죠? 마지막 열정, 노력 이런 뜻이고요. 잘 체크해 두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옆에 빈칸 추론 2번으로 갑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요즘 어떤 시기예요? 고3 애들 이제 수시 합격 발표가 나고, 음,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주에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학생이 수능 전주에 GST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능 보기 이틀 전인가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이라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서 차마 전 못 물어봐요. 미안하잖아. 혹시 떨어졌으면 어떡해. 근데 아니나 달라 떨어졌대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와서 지스트가 떨어져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근데 합격증이 3개가 왔어요. 사진으로. 추가 합격을 했대요. 지스트 말고.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저기는 성균관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얼마나 좋을까? 그치. 다 끝난 거잖아, 이제. 어쨌든 일단락. 그쵸? 초중고 12년이 이제 일단락이 된 건데. 잘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음. 태원이도 2년, 아니다. 3년 뒤구나. 합격증을 꼭 보내주세요. 예지 알겠지? 어디 합격증 보내줄 거예요? 그냥 서울대라고 얘기하면 돼요. 서울대 합격증. 근데 그런 거 문서 위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어? 큰일 납니다. 예? 난리 납니다. 음. 동인 어디가 그거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적 상관없이 나 무조건 여기 가고 싶다. 그냥 갈 수 있다면 여기 가고 싶다. 음. 과는? 과는 그냥 그냥이 어딨어. 그냥 학교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별로 안 되니까 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 자, 빈칸부터 읽으셔야죠. The strongest correlate of group intelligence. 잘 읽으셔야지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목적이 보일 거예요. 그 집단 지성이죠. 그룹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의 가장 강력한 코릴레이트. 상관관계는 밑줄이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형성할 때 가장 큰 상관관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선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문장, 즉 그리고 첫 문장이 아니라면 직전 직후 문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직전 문장부터 보시죠. 우리는 대절이라고 추측을 할 건데 더 많은 intelligent groups, 더 많은 그러한 지식 그룹이 정의되어진대요. 뭐로? smarter individuals, 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만 otherly 무슨 뜻? 무슨 뜻이죠? 는 형용사로 홀수의, 그다음에 이상한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절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대절이 이렇게 2개인 거죠. 맞아요? 좀 생각 좀 하고 들어라. 이건 대절일 수가 없잖아. 뒤에 주어가 없는데. 얘는 여기서 말하는 대신 뭐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대절을 대신 받는 거죠. 집단지성이란 것은 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진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즉 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be the case. be the case가 무슨 뜻?
사실이다 라는 뜻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따라서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형성되고 평가되는 것은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윗부분을 읽을 필요는 크게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으로는. 자, 하이 퍼포밍 그룹스. 이것 또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하이 퍼포밍 그룹,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집단지성의 그룹이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높은 수행을 하는 그룹은 씁니다. spend, 목적어, ing. 대부분의 시간을 engage in 무슨 뜻? 참여하다. turn talking. turn은 무슨 뜻이죠? 명사로. 그리고 형용사로도 볼 수 있고요. turn은 명사로 얘기하면 차례, 순서, 물론 뭐 회전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 얘기하면 번갈아 하는 또는 교대로 하는 이란 뜻이에요. turn talking and listening이 뭐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듣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대요. 따라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more, 점점 더 그룹이 tapped the wealth and range of unique information held by each members. 탭은 이용하다란 뜻이고 더 많이 그룹이 이용할수록 뭐를 wealth and range. 이때는 wealth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그룹의 멤버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된 정보들의 다양성과 웰스, 풍부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것은 즉 그 그룹은 더 똑똑해집니다. 그럼 따라서 그룹 내에 있는 멤버들, 구성원들 간의 정보 교환 이것이 바로 하이 퍼포밍 그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에 fairness, 공정성, 공정함. 2번에 prediction, 예측, 예상. 3번에 일관성. 4번에 inclusiveness, 포용성. 5번에 전문화. 답은 4번이 되겠죠. 포용성 이렇게. 됐어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완벽하게 읽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 문장을 읽든 네 문장을 읽든 제대로 읽어서 내용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긋나기가 쉽상입니다. 3번. 얘도 빈칸입니다. 예술은 미술인지 예술인지 아직 모르죠. do not. 우선 이렇게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어가 있으면 우리가 답을 반대인 상황으로 고를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으면 꼭 조심하십시오. 해석을 잘 해놓고도 부정어 때문에 반대로 답을 고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고난도 문제에선. 다나. 눈 떠 다나. 다나는 한글이니? 한자예요? 그래? 뭐 한글 뜻도 있어요? 없어요? 오빠 있지. 오빠 이름은 뭐야? 어, 알구나. 동민이라고? 동민.
큰일 날 뻔했다. 아우, 이름이, 아우. 넌 네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아니? 선명한 하늘이요? 민찬인데요? 하늘민. 선명? 아, 선명하다고? 네. 동현이는? 뭔 개소리야. 그럼 누나 이름의 이름 뜻은 뭔데? 응. 그럼 너는? 내가 국어가 안 되는 건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뭘 개대충 져 이름을. 그럼 네 이름의 뜻은 누나 이름의 뜻과 똑같은 뜻이다라는 뜻이야, 이름 자체가? 그럼 누나처럼 살아라 이거네? 진짜? 그래? 누나처럼 살아라고? 누나를 잘 모시고 살아 그러면. 그 네가 볼 때 어때? 누나를 본보기로 해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오, 됐네요 그러면. 그래? 태웅이는 설마 클테자의 곰자는 아니잖아요. 큰 곰. 왜 웃어 임마? 어? 수컷 나라 테토남이네요. 어, 오늘 옷도 약간 테토남처럼 입고 와가지고. 어, 그래? 저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어, 진짜 별거 아닌 거에도 부모들은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 하나 지으려고 비싼 돈 주고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검색하고 물어보고 막 어? 며칠 고민하고 막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십시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태원이는 뭐야? 음, 그렇게 되세요. 다나? 다나는 아프지 않아요. 항상 다 나으니까요. 고맙다. 웃어줘서. 봐봐요. 얼굴이 아픈 얼굴인가? 피곤한 얼굴이 전 아픈 얼굴은 아니에요. 다나 아픈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봐.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다 나요, 쟤는. 너도 아플 때 항상 다나 이름 많이 불러. 그 주술처럼 다 낫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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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예술은 밑줄이 아니래요. 직전 직후 문장을 좀 보시죠. 힌트가 좀 너무 없는데. Innovation in the art, 예술에서의 혁신은 수동태죠. In terms of, 무엇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음. 종종 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이얼로그, 대화의 측면, 뭐랑 전통과 기존의 관습, 실천과의 대화. 그럼 따라서 예술의 특징은 뭐다? 전통과 기존 또는 기존의 관행, 이것과의 대화래요. 예술은 밑줄이 아니다. 직후 문장도 보시죠. 예술은 시작합니다. 혁신하기를 오직 뭐 할 때만. 예술이 have reached the limits of their craft. 그들 예술 공예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만
혁신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transgress the boundaries. transgress. 태용이 무슨 뜻? 쟤는 다 준비해온 것 같은데.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다.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술이 혁신을 하게 될 때는 언제다? 현재 그들의 공예, 작품의 한계에 도달을 했을 때 그 경계를 넘어선다. 됐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빈칸 문장 이후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빈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술은 밑줄이 아닌데 한계에 도달하면 혁신을 하기 시작한다. 그 직접 문장 뭐였습니까? 전통이나 기존의 관습과의 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종종 그렇게 틀에 사로잡힌다. 혁신이란 것은. 됐어요? 그럼 이제 핵심 소재는 혁신이 되겠네요. 됐죠? 혁신은 즉 뭐다? 전통과의 대화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혁신은 언제 발생한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만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답을 고르기가 어떨지 한번 답은 확인해 보시죠. 현실을 반영하려고 한다. as it is, 있는 그대로. 우선 보류. 2번에 necessarily, 반드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숙달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기술적 측면인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것만 판단한다면. 3번에 새로운 관점을 추구해서 오래된 관점을 abandon, 버린다. 틀렸죠? 그쵸, 얘는. 왜? 전통과 기존의 관습과의 대화의 측면에 사로잡히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했으니까. 즉, 예전 거와의 소통, 대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했죠. 됐니? 그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4번에 항상 그들의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4번에 어떤 세계에서 어떤 실제적인 실용적인 목적의 serve,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좀 더 확정을 줘야겠죠. 이제 지문의 맨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거예요. 예술가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필요성? 그 경계를 푸시 아웃, 밀어낼 필요성. 컨벤션, 관습에 같은 얘기네요. 오직 뭐 할 때만 그들이 exhausted 지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관습에 지치게 됐을 때만. 됐니?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부분과의 내용과 똑같죠. 됐니? 근데 아까 마지막 머릿속에서도 이제 하지만 기존과 전통의 관습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즉 요 전통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럼 답은 쉽게 3번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시간상 10분 뒤에 단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